안녕하십니까, 은댕입니다. 오늘은 제 Q&A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저한테 평소에 궁금하셨던 부분들이나 질문하고 싶으셨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커뮤니티로 질문을 좀 받았어요.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지금 이상한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한 하루 이틀 정도 시름시름 앓고 있거든요. 약을 먹으니까 몸은 좀 괜찮아지는데 목소리는 좀 이상하다는 점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상당히 주접 댓글이 많습니다. 언제부터 잘생겼어요? 잘생김의 비결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키 몸무게 저는 172cm에 71kg 정도 나가고요. 수능 성적 궁금해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는 수시 한 채 내고 최저만 맞추면 됐기 때문에 영어 3, 사탐 하나 3 이렇게 받았고요. 국어랑 수학이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마 4 아니면 5였을 겁니다. 내신 성적이랑 최저 어떻게 맞추셨는지 궁금합니다. 내신 성적은 저는 3년 총합 3.0, 최저는 2개의 과목으로 7등급만 맞추면 됐기 때문에 영어 3, 한국지리 3 해서 최저를 맞췄고요. 재멀, 효과적인 보조운동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체대 입시생 분들이 재멀 때문에 애를 많이 먹죠. 저도 재멀 정체기가 되게 길었어가지고 진짜 자세도 많이 바꿔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재멀의 효과적인 보조운동이라면 지금 제 생각으로는 역도에서 하는 클린이랑 데드리프트를 많이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선 데드리프트 덕을 제가 진짜 많이 봤고요. 클린도 고중량으로 하는 클리닝도 물론 좋지만 저는 무게를 낮춰서 빠르게 끌어내는 클린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상체 순발력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제자리 멀리 뛰기에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질문들을 보면 슈퍼 T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재멀의 효과적인 보조 운동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모든 운동이 좋습니다. 일단 모든 운동을 고루고루 해야 내 신체 수행 능력이 고루고루 올라가기 때문에 재멀은 이것만 하고 어떤 거는 이 운동만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상당히 애를 많이 먹을 수도 있다. 그래서 고루고루 많이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현역 때 뭐가 제일 힘드셨나요? 저는 체대 입시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겨울에 시작을 해서 고등학교 1학년 겨울, 고2, 고3 이렇게 2년 조금 넘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을 오래 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안일했다? 좀 자만했고요. 계속 칭찬만 들었고 저는 고1 때부터 주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친구들이 들어오는 거를 제가 다 지켜봤고 적응하는 것도 도와줬고, 그런 상황에서 항상 운동을 제가 가장 잘했으니까 고3 되면 내가 제일 잘하겠지라는 안일함과 자만이 가득했습니다. 가득했고 고등학교 2학년 5월달에 270을 제가 찍었는데, 그때 당시에 형들도 저를 막 칭찬해주고 야, 니 30cm만 늘리면 만점이네 이렇게 많이 해줬거든요. 1년 안에 30cm 무조건 늘 수 있지? 그랬기 때문에 자만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이제 저는 정체기가 탁 와버렸고, 자만한 결과로 제 친구들이나 새로 재수를 하려고 온 형들은 너무 운동을 잘하는 거예요. 저는 제자리 멀리 뛰기나 그런 기록들이 1년이 넘게 그대로였거든요. 근데 제 수시반은 3미를 거의 다 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죠.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힘들다라는 거를 남들한테 티내는 걸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뭔가 유난 떠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맥스에 왔을 때는 운동적으로 제가 못하는 게 보이니까 자신감이 떨어진 상황에서 맥스 밖에서는 티를 내고 싶지 않으니까 묵묵히 버티는 과정에서 상당히 약간 우울증처럼 많이 우울해졌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록이 낮은 현재 상황과 그거를 티내고 싶어하지 않아 하는 마음. 그래서 오히려 운동할 때도 화이팅도 엄청 많이 외치고 오히려 더 밝게 생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괴리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다. 체대학원에서 쌤과 학생으로 만나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은댕쌤은 제자랑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쌤과 학생, 그러니까 물론 그 강사와 학생이라는 그 위치,
입장에서는 좀 그렇다고 보는데, 그 학생이 대학을 가고 대학생 대 대학생인 상황에서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인생 모토, 가치관. 제 가치관은 항상 꾸준하고 재밌게 하자입니다. 학교 졸업하고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지금 막연한 생각으로는, 진짜 막연하게 체대 입시 학원을 차리는 것도 해보고 싶고, 저는 지금 크로스핏에 너무 흥미를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크로스핏 센터도 한번 차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학교에서 배우는 전공을 살려서 재활 쪽으로도 한번 가보고 싶고, 제가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 지도자도 아주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하고 싶은 일이라면 방금 말씀드렸던 거를 종합적으로 합친 센터를 차리는 게 제 꿈입니다. 크로스핏 센터 겸 체대 입시 학원 겸 선수를 트레이닝 해주는 그런 센터를 차리는 게 제 꿈입니다. 최근에 들은 말 중 힘이 났던 말이 있나요?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잖아요. 저희 학생들이 편지를 써줬는데,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체대 입시 강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사실 제가 뭐 일주일에 5번, 6번 정도를 체대 입시 학원에 나가는데, 체대 입시 강사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까지 학원에 많이 나오면서 시간을 투자하고 사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물론 제가 좋아서 하는 거지만 대학 생활을 즐기는 느낌보다는 이 학원의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느낌이 더 많잖아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고, 왜냐면 학교 끝나자마자 맥스에 와서 일하고, 이 제 청춘을 저희 맥스 아이들에게 바친 건데, 쌤이 아니었으면 못 버텼을 거다, 쌤이 계셔서 든든하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들에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이 아이들에게 주는 사랑을 이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 쌤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는구나, 감사합니다 라는 뉘앙스의 말을 들으면 굉장히 힘이 많이 됩니다. 힘이 많이 되고, 기록이 올랐을 때 은성쌤 덕분입니다 라는 말들을 하는 걸 들으면 굉장히 힘이 많이 나죠. 이게 말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려다 보니까 어렵네요. 의도와는 다르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튼 그렇습니다. 이상형. 제 이상형은 일단 1번은 귀여워야 되고요. 그 귀여운 게 약간 진짜 귀엽다고 하면 그 뽀로로 같이 귀여운 그런 느낌 아니고, 약간 귀여운 거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혜린, 뉴진스 혜린, 조유리, 약간 그런 느낌? 저는 약간 볼살 많은 걸 좋아하고요. 볼 이렇게 말캉말캉한 거.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무조건 좋아합니다. 사진 약간 많이 찍고 항상 자신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시반 잘생긴 학생 탑5? 정시반? 이러면 또 정시반 출석부를 한번 봐야지. 인재가 없는데? 자, 송태윤, 정민찬, 박주환, 김평원, 유강민. 체대 입시 준비하면서 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 저는 체대 입시를 하면서 공부를 좀 늦게 시작했어요. 저는 중학교 때 축구를 했거든요. 축구를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던 학생은 아니었고, 진짜 몰랐습니다. 공부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없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5월에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영어랑 수학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이제 이 질문은 체대 입시 준비하면서 공부를 어떻게 했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3학년 올라와서거든요. 오전 6시에 기상합니다. 오전 6시에 기상하고 6시 50분 정도에 집에서 나가요. 밥 먹고 씻고 등교를 하면서 영어 단어를 외우면서 등교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고 수업이 시작하기 전까지 영어 단어를 외운다던가 아니면 다른 수학 숙제를 풀면서 머리를 좀 깨웠고, 8시부터 한 3시 정도까지 학교에서 수업이 있잖아요. 무조건 학교 수업을 진짜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 열심히 듣는다는 게 이제 들으면서 그냥 필기만 하는 이런 거는 열심히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 수업을 완전히 이해해야 된다. 맥스를 안 가는 날은
학원을 바로 가서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12시 정도? 12시에서 1시 정도에는 무조건 취침했던 것 같고요. 만약에 맥스를 가는 날이면 3시에 학교 끝나고 맥스 가기 한 1시간 전? 그럼 5시까지 학원에 가서 자율학습하고 맥스에 1시간 일찍 가서 개인 운동을 먼저 합니다. 보강 운동. 그리고 맥스 수업 듣고 맥스를 가는 날에는 공부를 안 했어요. 왜냐면 몸이 피곤한데 여기서 무리를 해서 공부해봤자 제 머리에 들어오는 게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맥스 가는 날에는 수학 숙제랑 영어 숙제 정도, 암기 정도만 하고 잤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다만 매일 했어요. 이게 저는 머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남들 2시간 할 때 저는 4시간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를 이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가치관도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닐까. 정시 한 체대 생각하고 있는데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정시 한 체대는 저 라떼 기준으로 제자리 멀리 뛰기가 284가 만점이었는데 1감 하는 게 278이었나? 276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기의 변별력보다는 성적의 변별력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시 한 체대를 쓰고 싶다 하면 운동도 물론 잘해야 됩니다. 운동도 잘해야 되지만 높은 성적을 받아오는 게 정시 한 체대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운동은 다 잘할 겁니다. 근데 이제 성적이 안 돼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적도 확실하게 확보를 하셔라. 한 체대에는 맥스 출신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한 체대에 맥스 진짜 많습니다. 추측 불가. 운동적인 목표, 그리고 직업적인 목표, 사람으로서의 목표. 운동적인 목표,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운동하자, 재밌게 하자 라는 게 전부고요. 사실 뭐 3대 500을 치고 싶다던가 뭐를 어떻게 하고 싶다던가 이런 목표는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제가 뭐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사람으로서의 목표는 저는 어릴 때부터 감정이 되게 잘 드러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이게 화가 나면 화가 난 게 티가 나고, 사실 이런 부분이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화가 나도 그냥 무표정으로 침착하게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기분이 좋아도 그렇게 들뜨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가 않더라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자. 항상 기도도 그렇게 하거든요. 어딜 가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국어나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교과서를 하나 두고 막 쓸 수 있는 노트를 하나 옆에다 둬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수업 내용을 들으면서 이제 중요하다 생각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 시를 수업을 하고 있으면 이 화자가 어떤 감정을 왜 느꼈는지, 이 부분에서 이런 말을 왜 했을까 같은 부분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잖아요. 그거를 노트에다가 다 흩날려서 적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답도 노트에다 다 적었어요. 수업이 딱 종료가 되고 나면 그때 기억이 제일 잘 남잖아요. 이해가 제일 잘 되고, 그 부분을 쉬는 시간 10분 안에 교과서에다 다 옮겨 적었습니다. 정리를 한 번 더 한 거죠. 제가 국어를 잘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해를 먼저 수반하고 암기를 들어가면 암기만 한 애들은 분명히 서술형이라던가 생각을 요하는 문제를 못 풀 겁니다. 풀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제가 더 유리하다. 이해를 먼저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는 그냥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암기를 엄청 많이 했고요. 단어나 영어 본문이나.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꾸준해야 된다. 저는 일주일 동안 수업을 듣고 주말에 교과서를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읽으면서 이해를 해요. 그리고 2주차 때는 또 한 번 이해하고. 그게 쌓이면 내신 공부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시험 공부가 이미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리하더라. 저는 이거를 고3 기말고사 때 깨달아서 꿈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원래부터 체대가 목표였는지 아니면 운동선수에서 체대로 바뀐 건지 궁금해요. 꿈은 아까 말씀드렸고 원래부터 체대가 목표였다. 그쵸? 중학교 때 축구부 생활을 하면서 축구선수가 꿈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축구를 그만뒀고 고등학교 1년 학생회 같은 거 하면서 즐기고 있었는데, 아는 형이, 학생회 형이 맥스를 한번 가보래요. 자기 아는 형이 맥스 강사라고. 너 지금 맥스 가면 주장할 수 있어 라고 하길래 주장이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체대가 목표가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제 꿈을 쌓은 겁니다. 체대 입시 강사를 하게 된 계기, 강사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 체대 입시 강사를 하게 된 계기는 그냥 스무스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그냥 저희 학원 원장쌤한테 저 대학 붙으면 강사 할 거예요, 저 시켜주실 거죠,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고, 강사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이 아이들이 나랑 다른 거를 이해해주지 못했습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안 하지? 그러니까 왜 나처럼 안 하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왜 운동 끝나고 스트레칭을 안 해? 이런 잔소리라던가, 왜 강사쌤들이 운동하라고 숙제를 내줘도 운동을 안 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학생과 이 아이들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해를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물론 하면 안 되지만 술이라던가 담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걸 하는 학생들한테 너무 정을 많이 쏟는, 왜 내 말을 안 듣냐. 힘들었다기보다는 좀 힘들었죠. 힘들었어. 그냥 수능 공부는 어떻게 하셨고 하루에 얼마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했고, 그래서 하루에 공부를 얼마나 했냐, 이거는 제 순공 시간을 물어보는 거겠죠. 뭐 하루에 2시간 했나? 2시간 정도? 순공 시간은? 한 체대의 대학 생활과 분위기는 어떤지, 선수와 일반 학생 비율과 남녀 비율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체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군기 있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제가 다른 학교는 잘 모르겠어요. 한 체대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편한 분위기고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19학번 선배들이 엄청 재밌거든요. 그 MT 영상에 나온 원기 형이라든지 신입생 시절에는 군기가 있었대요. 근데 그 형들이 군기를 없앤 것 같더라고요. 대학생활 너무 재밌습니다. 재밌고 확실히 체육을 했던 애들이라 그런지 친화력도 좋고 해가지고 되게 재밌고, 선수와 일반 학생 비율,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반반 정도 되려나? 그 남녀 비율 딱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과만 보더라도 남자랑 여자가 고루고루 있기 때문에 반반 정도? 체대 입시는 몇 살 때부터 다니셨는지 궁금해요. 전 17살 때부터 다녔습니다. 은백님의 과는 어디인가요? 한국체육대학교 운동건강관리학과입니다. 한 체대의 장단점. 근데 너무 진부한 답변 말고, 진짜 제가 찐 생각했을 때 지금 생각나는 거는 등록금이 싸다? 체대 입시생분들이 모를 수 있는데 한 학기별로 등록금을 내야 돼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뭐 400만원 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한 학기에 400, 2학기 때 400이면 1년에 거의 1000만원 조금 안 되게 나가는데 굉장히 부담되잖아요. 근데 한 체대는 국립이기 때문에 반값입니다. 뭐 장학금을 받는다거나 그러면 등록금이 사실상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입학할 때부터 2학년까지 등록금을 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단점, 체대 입시생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캠퍼스 있죠. 학생들은 이 위에서 다다다다 있고 교수님이 여기서 수업하시고, 이런 느낌의 강의실이라던가 완전 광활하게 펼쳐진 캠퍼스, 서울대처럼 그런 느낌의 캠퍼스보다는 그냥 운동장 좋고 체육시설 많은 고등학교 느낌. 작아요. 되게 작은 게 장점이긴 하거든요. 사실 이동할 때도 불편하지도 않고 지각할 일도 없고 한데, 굳이 꼽자면 학교가 작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대학의 느낌이 안 날 수는 있다. 포기하고 싶었을 때 하셨던 마음가짐이 궁금해요. 사실 저는 입시할 때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나 싶습니다. 포기라기보다는 그 순간순간 운동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한테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힘들 때 오히려 소리 지르면서 악바리로 했던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힘들어할 때 제가 화이팅 외쳐주고, 야 같이 하자 그냥 이런 생각만 했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나?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꾸준하게 가야 됩니다. 이게 보통 꾸준하지 못하고 갑자기 강도를 올리거나 갑자기 삘타가지고 나 오늘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 이제 금방 죽거든요, 그 의지가. 근데 저는 계속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꾸준하게 유지했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포기를 했잖아요. 부모님의 지원과 코치쌤들의 지원이 있음에도 그냥 제 의지로 포기했단 말이에요. 체대 입시를 하면서 든 생각은, 내가 중3이라는 어린 나이에 포기를 한번 했는데 내가 또 체대 입시를 포기를 해버리면 이 어린 나이에 포기를 벌써 2번이나 한 사람이 되는 거다. 절대 포기 안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운동을 했던 것 같고, 수업 전에 조깅으로 워밍업을 하는데
그것도 빠지는 걸 싫어했습니다. 지금 애들 보면 뭐 신발끈 묶는다고 빠지고 화장실 갔다 온다고 조깅 뛰다 빠지고 종아리가 올라오고 해도 절대 안 빠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거라도 포기하는 습관을 들여버리면 되게 쉬워지거든요, 포기가. 기록이 잘 나오지 않을 때 멘탈 관리는 얘네랑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잘 나오는 애들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위축되기보다는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기록이 안 나온다고 멘탈이 깨지는 거는 기록이 잘 나와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랑 잘 나오는 애들을 보고 보통 위축이 많이 되는데, 저도 물론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저 자신한테 집중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3학년 1년 동안 공부와 운동의 비중은 공부 4.5, 운동 5.5 아니면 딱 5대5 정도로 뒀던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으로 고3 입시생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나 응원의 말. 여러분 꾸준해야 됩니다. 이게 체대 입시라는 게 사실 만점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 데려와서 제멀 뛰어봐요, 심리 뛰어봐요 해도 만점이 잘 나오지 않아요. 엘리트 선수들도. 그렇게 힘든 걸 저희 일반인들이 뚫어야 되는데 사실 체대 입시 학원에 오는 학생들을 보면 학창시절에 운동을 좋아했고 운동에 자신이 있는 학생들이 오잖아요, 보통. 즉 본인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악착같이 달려들어야 될까 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알면서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을 되게 경계하셔야 되고, 노력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솔직히 본인도 알 겁니다. 본인이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후회가 없을 정도로 1년을 쏟아 부어보세요. 대학을 가고 못 가고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학을 못 가더라도 다음 기회가 있고, 그 대학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1년을 바치면서 느낀 경험이나 교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본인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대학을 가고 못 가고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학을 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과정은 무조건 필요하다. 뭐든 잘하는 사람은 본인에 대한 객관화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약점이 뭔지, 본인이 보완해야 할 부분이 뭔지, 이 부분을 굉장히 똑똑하게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운동을 하셔야 기록도 오르고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무작정 체대 입시 쌤이 시키는 것만 하고 수업만 듣고 그냥 무지성으로 웨이트만 한다던가 무지성으로 종목 운동만 한다던가 이러면 기록이 사실 드라마틱하게 오를 수가 없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지 강사쌤들이 매 수업 전에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오늘은 이 부분에 포커스해서 수업을 할 거야, 혹은 오늘은 이 느낌을 살려야 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수업의 테마를 그 쌤들이 정해주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혼자 생각하고 운동에 적용시키는 과정이 혼자 있어야 돼, 개인적으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열심히 하셔야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기 때문에. 머리가 특출나게 좋지도 않고 성실함으로 한 체대를 현역으로 뚫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결과가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플랜을 한번 짜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Q&A 한번 해봤고요. 궁금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이 잘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1시간 가까이 지금 떠들었는데 저를 좋아해 주시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2402명의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관심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하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나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